충격적으로 페퍼저축은행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V리그 막내 구단으로 출발했던 팀이 이제는 해체 드래프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지금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팀의 미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다른 팀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K알프라 임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페퍼저축은행 해체 가능성과 함께 만약 해체 드래프트가 열린다면 각 팀들이 어떤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모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단 매각 절차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2026년 3월부터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몇몇 기업들이 인수 의사를 보였지만 문제는 페퍼 측의 조건이었습니다. 권리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조차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죠.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권리금은커녕 인수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거의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구 아프리카TV였던 미디어 플랫폼 기업 숲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적극적인 인수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배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페퍼가 지난 몇 시즌 동안 좋은 성적을 내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팀이었다면 지금처럼 인수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영실 감독 체제로 창단한 페퍼는 신생팀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 구단 선수 지명 혜택, 외국인 선수 1순위, 아시아 쿼터 1순위, 신인 드래프트 1순위까지 사실상 리그 차원에서 팀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이 상당했죠. 그런데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매 시즌 최하위 이미지가 굳어졌고 팀의 방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페퍼가 점점 이런 이미지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연고지, 성적 부담은 적고 연봉은 높게 받을 수 있는 팀, 그리고 잠시 몸가 볼린 뒤 다른 팀으로 이동하기 좋은 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상 굳어져 버렸죠. 강조하며 특히 팬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성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연봉 문제였습니다. 팀 성적은 계속 추락하는데 일부 선수들은 거액 연봉을 받으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환은 3년 동안 약 27억 원 규모의 연봉을 받았지만 팀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이한비, 이고은, 하혜진 등도 기대에 비해 아쉬운 평가를 받았죠. 결국 팀은 해체 위기까지 몰렸는데 선수들은 또 다른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팬들에게는 더 허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문제도 컸습니다. 김영실 감독뿐 아니라 이후 페퍼를 맡았던 감독들 역시 팀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엠은 시즌 도중 팀을 떠났고 조트린지는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연 감독 체제에서도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됐습니다. 선수 운영, 전술, 위기 대응, 모든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죠. 구단 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배구 전문성이 부족한 프런트가 선수 영입을 주도했고 결국 비효율적인 계약들이 반복됐습니다. 배구 철학도 명확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도 흔들리고 코치진도 흔들리고 선수단 역시 안정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이런 팀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주시와 한국배구연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죠. 지원금을 이유로 연고지 유지, 운영 방향, 감독 코치 유입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최하위 이미지가 강한 팀인데 운영 자율성까지 제한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결국 매력 없는 투자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죠. 배구연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리그라면 결국 미래를 봐야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국가대표 경쟁력, 리그 흥행,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눈앞의 이해관계만 바라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신생팀 가입비, 구단 숫자 유지, 형식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리그 경쟁력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페퍼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새로운 기업이 여자 배구단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페퍼라는 이름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출발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신생팀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수 우선권, 아시아 쿼터 우선권, 신인 드래프트 혜택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연고지 역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실 여자 배구는 충분히 흥행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시청률도 꾸준히 나오고 팬층도 탄탄합니다. 마케팅만 잘 연결된다면 흑자 운영 가능성도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팬 확보입니다. 그리고 팬 확보는 결국 성적과 스타 플레이어가 결정합니다. 팬들이 응원하고 싶어지는 팀,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 그리고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분위기.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신생팀도 성공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독부터 선수단까지 정말 배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은 빨리 나야 합니다. 5월 안에는 반드시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는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팀 훈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팀 선수들은 개인 훈련과 시즌 준비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페퍼 선수들만 팀 미래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면 선수 커리어에 너무 큰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체가 최종 결정되고 인수 기업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6월 중 해체 드래프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V리그는 시즌 시작 약 3개월 전까지 선수 구성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해체 드래프트가 열린다면 각 팀이 어떤 선수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체가 된다면 지난 시즌 순위 기준으로 추첨 형태의 드래프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서상 정관장, IBK기업은행, 흥국생명,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 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가장 약한 포지션을 메울 선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존 페퍼 선수들은 6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정관장을 보겠습니다. 정관장은 현재 세터와 리베로 보강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세터의 경우 염혜선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면 박은진과 함께 시즌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백업 자원이 필요합니다. 리베로 역시 고민이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노란에 대한 신뢰가 꽤 있는 편이긴 하지만 백업 안정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게다가 한다의 높은 연봉도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로는 세터 박사랑, 리베로 정솔민, 그리고 정호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미들블로커 임주은 정도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주은은 높이와 블로킹 자원 측면에서 꽤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BK기업은행입니다. 사실 기업은행은 현재 가장 시급한 포지션이 명확합니다. 바로 세터입니다.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을 보면 빅토리아, 아웃사이드 히터라인, 중앙자원, 그리고 리베로까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운영을 책임질 세터죠. 특히 새 시즌 김호철 감독 체제에서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세터 안정감은 필수입니다. 현재 자원들만으로는 완벽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경, 박은서, 최현진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주전 세터로 시즌 전체를 맡기기에는 아직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본배구를 목표로 한다면 경험과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수가 바로 이원정입니다. 강조하며 부상 변수만 없다면 이원정은 충분히 주전 세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경기 운영 능력, 토스 안정감, 경험, 현재 기업은행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체 드래프트가 열린다면 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원정입니다. 다음은 흥국생명입니다. 흥국생명은 상황이 꽤 단순합니다. 무조건 리베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리베로 자원 상황만 놓고 보면 불안 요소가 상당합니다. 신현경은 몸 상태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박수현 역시 주전급으로 시즌 전체를 맡기기에는 경험과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흥국생명은 우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단순히 시즌 운영만이 아니라 본배구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비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흥국생명이 가장 원하는 카드는 사실상 한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다해가 합류하게 된다면 리시브 안정감과 수비 밸런스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연봉 부담은 존재하겠지만 우승 경쟁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천천히 만약 흥국생명이 한다해 영입에 성공한다면 팀 전력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력 있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백업 세터 문제와 미들블로커 뎁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다인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른다면 주전 세터 자리는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긴 시즌에서는 언제든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체력 문제, 부상 문제, 컨디션 난조.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백업 세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김사랑 한 명만으로 시즌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세터 자원 보강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후보로는 박사랑이나 박수빈 같은 선수들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미들블로커 쪽은 나연수와 강서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윙 자원 역시 수비형과 공격형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라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김다인디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카드 확보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포지션이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예상 주전 라인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력 기복 문제가 계속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소휘의 경기력 하락 가능성, 그리고 아시아 쿼터 공격력 변수까지 생각하면 결국 공격 자원 보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수로 거론되는 선수가 바로 박은서입니다. 박은서는 활용폭이 꽤 넓습니다. 공격 흐름이 막힐 때 투입할 수도 있고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성장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만약 꾸준히 경험치를 쌓게 된다면 미래 주전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박은서를 데려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쟁입니다. 박은서는 해체 드래프트가 열린다면 여러 팀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차례까지 남아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택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픽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GS 칼텍스를 보겠습니다. GS 칼텍스는 현재 6팀 가운데 가장 밸런스가 안정적인 팀에 가깝습니다. 주전 라인업도 비교적 탄탄하고 백업 자원 뎁스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처럼 반드시 특정 포지션을 급하게 보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미래 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점고, 연봉 부담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상해보면 정솔민 같은 젊은 자원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리베로 자원은 많을수록 좋고 장기적으로 팀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각 팀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정관장은 박수빈, 기업은행은 이원정, 흥국생명은 한다혜, 현대건설은 임주은, 한국도로공사는 박은서, 그리고 GS칼텍스는 정솔민. 이 정도 시나리오가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 드래프트가 열린다면 예상 박선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팀 내부 평가, 연봉 문제, 부상 이력, 그리고 감독 스타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페퍼 선수들에게 지금 상황은 선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점입니다. 천천히 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속에서 선수들은 하루하루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다음 시즌에도 코트에 설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더 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프로 세계는 냉정합니다. 살아남는 선수만이 계속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구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더 절실하게 훈련에 임하는 선수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페퍼 사태는 여자 배구 전체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쉽게 계약하고 쉽게 연봉을 챙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경쟁력을 증명해야 살아남는 리그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호구팀도 없고 호구딜도 없는 리그.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는 선수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야 V리그 전체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그런 모습입니다. 간절함, 투지, 그리고 진짜 경쟁. 그런 모습이 살아있는 리그가 되어야 여자 배구의 미래도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5월 안에는 페퍼의 미래가 빠르게 결정되고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여자 배구 전체가 한 단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알프라 임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